모든 해답은 고통 속에. 고명환. 그는 94년 KBS 대학 개그제 금상수상 이후 97년 MBC 공채 8기 개그맨으로 데뷔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는 메밀국수 식당과 갈비집 등 매장 4곳을 운영하고 있는 요식업 CEO이며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훌륭한 강사이자 배우다. 그가 배우 활동을 하던 2005년 1월 드라마 해신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15톤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다. 그 충격으로 그는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 고명환 씨 잘 들으세요. 지금 고명환 씨는 1초 뒤에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른 신변 정리하시고 유언도 남기세요. 실제로 의사들은 그를 반포기한 상태였다. 죽음의 코앞까지 다녀온 고명환은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처음 서울에 300만 원 갖고 올라왔습니다. 이제껏 하루 2~3시간을 자며 일했고 그래서 서울에 집 2채를 샀고 연희대상에서 우수상도 받고 할 만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곧 죽는다고 하니까 내 삶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껏 살아온 내 삶을 나의 뇌가 보여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화 같은 데에서 유언을 하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는 누구를 주고 땅은 누구에게 주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일주일간 있는 동안 돈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을 받았던 것, 소위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은 정말 일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제가 재수생활했던 시절, 바닥에서 잠을 안 자고 4개월간 공부만 했던 그 시절을 저의 뇌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그 독서실의 나무 냄새, 모나미 볼펜의 향기, 새벽 3시에 계단에 앉아 명화나 지금 지구상의 수험생 중에 네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위로했던 일들이에요. 그 후로 저는 천만다행으로 몸이 회복되어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고 뇌가 왜 그 장면만을 일주일간 보여줬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알게 되었어요. 34년 동안 끌려다니지 않고 순수 나의 의지로 살았던 때가 그 4개월 동안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내가 죽음 앞에 갔을 때 뇌가 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러려면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나갈 수도 없고 병문안 온 지인들에게 질문할 수도 없고 믿을 건 책밖에 없었어요. 한쪽 눈이 마비돼서 시선을 조금만 옮겨도 사물이 2개로 보여 책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쪽 눈을 가려서라도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돈으로부터 끌려다니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돈으로부터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된다. 그 수단은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제 눈에 들어온 게 저작권, 로열티, 지적소유권, 상표권, 특허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병원에서 다 적어보았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예를 들면 줄넘기, 요리, 노래, 글쓰기, 축구, 배구, 탁구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써놓고 이것들 중 내가 스스로 감동을 받은 것이 있나 찾아보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저는 뮤지컬을 했지만 제 노래를 듣고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일기도 썼고 제가 학창시절 친구와 시를 주고받으며 6년간 시를 썼어요. 그때 썼던 시들 중 한두 편 정도 감동적인 시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랑 제가 한 요리를 먹고야 이건 90살 먹은 할매가 끓인 것 같다며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와 요리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고명환은 책과 요리에 대한 확신을 얻은 채 병원에서 퇴원했고 책을 써서 인쇄를 받아보는 것을 목표로 세운다. 책을 쓰려면 업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메밀국수집을 오픈하게 된다. 설사 가게가 망하더라도 망한 경험을 책과 강의를 통해 손실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사실 그에겐 4번의 사업 실패 경험이 있었다. 4번 다 지인의 권유나 사업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전략 없이 자신의 노력만 믿고 시작했던 사업이었기에 모두 망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이 시키는 대로 사업하기로 굳게 다짐한다. 당시 메밀국수집 운영을 위해 참고했던 책은 손자병법과 셀스코딘의 마케팅 관련 책들이었다. 사업은 어쨌거나 나와 세상의 전쟁이고
고객의 마음을 뺏어야 하기에 고객과 나의 전쟁이라 생각하여 손자병법을 사업에 그대로 대입해보자는 발상이었다.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5사7개 중 5사는 전쟁을 승리로 만드는 5가지 요소이다. 돈은 명분이나 철학을 의미한다. 장사를 왜 할 것인가, 명분이 무엇인가를 두고 고민한 끝에 돈은 두 번째로 두고 첫 번째로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주자는 걸 철학으로 세운다. 저는 시기와 트렌드다. 그는 현 시대의 온난화와 고령화를 떠올렸다. 그래서 메뉴 선정을 여름 음식이면서 건강에도 좋고 유행에 덜 민감한 음식을 고민하다가 메밀국수를 생각해낸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승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 또한 그대로 사업에 대입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고 마침내 가게를 오픈한다. 이번엔 세스 고딘의 마케팅 측의 도움을 받아 가장 좋은 마케팅 수단으로 공짜를 주는 전략을 세운다. 돈 안 들고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무료 강의를 생각했다. 강의를 듣기 위해 식당에 찾아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메밀국수를 먹었고 홍보까지 해줬다고 한다. 결국 고명환의 가게는 이러한 책의 도움으로 나날이 번창하여 어느덧 업장은 4개로 늘었고 연매출 10억 이상을 10년 이상 꾸준히 기록 중이다. 최근엔 육수 공장까지 설립하면서 사업의 규모로까지 확장하며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 이렇듯 책을 통해 그야말로 심장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한 그의 소명은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읽도록 하여 스스로 깨닫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가 독서를 통해 얻은 삶의 해답 몇 가지를 알아보자. 1.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다른 것들을 위해 존재한다. 다른 존재와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이해한다면 삶의 태도가 훨씬 편해진다. 돈은 내가 버는 것이기 전에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맹자 말씀에 유자입정이란 말이 있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그 어떤 악랄한 자일지라도 손을 뻗는 게 사람의 본성이다. 이런 인간의 특징을 이용하면 창의성이 발휘된다. 바둑을 둘 때도 본인이 둘 때보다 지고 있는 사람을 돕고자 혼수를 두는 입장일 때 수가 더 잘 보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1. 진리는 단순하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를 아는 것과 같이 인생의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걸 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 바로 독서를 통해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깨닫는다면 이미 알고 있던 그 뻔했던 것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고 진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3. 모든 해답은 고통 속에 있다. 우리는 해당 분야에서 돈을 벌고자 할 때 고통의 단어부터 먼저 공부해야 한다. 건물주가 되려면 하수구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할지부터 세입자와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지,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명도 소송은 어떻게 하는 건지와 같은 문제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고통의 언어들을 알아야만 실현될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실제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다. 4.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외쳐라. 예언적 완료 형태로 외쳐야 한다. 이걸 긍정학원이라고 부르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무엇보다 그 효과가 엄청나다. 우리 뇌는 공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외치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 이 괴리를 없애기 위해 뇌가 작동하는 원리이다. 긍정학원은 그야말로 선순환 그 자체다. 처음엔 웃음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20일쯤 되면 진지함이 생기고 열정이 샘쏠 것이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